저는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게 휴전선 인근에 이런 북한의 화력 기반 체계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핵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들. 자, 지금 남북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까 전에 7일 전쟁 계획이라는 게 북한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북한이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네. 전쟁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요. 2011년 12월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이듬해 2012년 세 차례에 걸친 군사 관계 회의를 통해서 군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7일 전쟁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은 당시 1950년 12월,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그해 12월 이제 벼로리 회의라는 걸 해요. 예. 김일성이가 이제 벼로리 회의를 통해서 한국전쟁에 대한, 물론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까지 한국전쟁은 네. 이어졌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그해 12월 김일성이 이제 벼로리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의 군사적 어떤 그 실수나 뼈아픈 그런 부분들을 반성하던 그런 벼로리 회의를 하던 게 여기서 나왔던 게 서울 점령 이후 일주일 안에 전쟁을 끝냈어야 됐는데 당시 서울에서 3일간 이게 뭐 서울 점령 이후 3일간 미스테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3일간 여기서 좀 지체했던 것이 결국은 낙동강 방어전선에서 다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 시간을 벌어준 게 그 3일이라는 시간이 북한의 김일성 입장에서는 뼈아픈 이제 실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 북한의 군부 지도부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무조건 7일 이내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계획, 7일 전쟁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는데 결국은 유사시 그 미국의 본토 중원 병력이 한반도에 그 대규모 병력이 전개되기 이전에 7일 이내, 일주일 이내 전쟁을 끝내야지만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7일 전쟁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우리나라 그런 여러 이제 축선을 구분해서 대규모 병력을 신속하게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전 국토에 신속하게 병력을 전개함으로써 일주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7일 전쟁 계획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이 또 놀라운 부분은 3일차와 4일차는 이미 그 전쟁 계획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핵 사용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작계 5027, 그러니까 사실 이 북한의 7일 전쟁 계획은 우리나라의 작전계획 5027과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물론 우리 작계 5027에도 북한의 핵 공격 시에 그걸 대비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두고 있지만 우리 작전계획에도 북한도 마찬가지로 7일 전쟁 계획에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 사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혹자는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핵 사용 계획은 있지만 정작 절대로 핵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언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보에 있어서만큼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인 당사자인 만큼 우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한국, 북한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야 뭐 워낙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 물자들, 식량도 충분할 텐데 북한 군사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도 있겠지만 좀 식량이나 이런 보조품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날의 전쟁을 가리켜 이제는 국가 총력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총력전이라는 것은 그 국가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네. 근데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자원은 유한하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원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그리고 확보된 이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북한은 사실 이러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쟁 능력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어떤 재래식 군비나 또는 단순한 어떤 그 상비 병력의 수만으로 전쟁의 승패가 갈리던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보아했을 때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저를 비롯한 많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믿지만 만약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의 전쟁 수행 능력이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뭐 당장 보더라도 북한이 최근에 뭐 서북도서 지역의 그 해안에 해안포를 개방해서 지금 뭐 도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또 북한이 동해상에도 또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등 그런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지금 대부분의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다량의 방사포를 비롯한 이런 포문을 이제 화력 체계를 이제 사용하려면 다 갱도화돼 있어요. 그럼 갱도화돼 있는 진지에서 이걸 자주화하거나 견인화해서 포를 일단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그러한 화력 체계들은 결국은 어떤 차량 운반고라든가 이런 거에 실려 있는데, 근데 이제 전투기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가동하려고 하고 운영하려고 하면 기름이 필요한데, 근데 북한은 지금 기름 사장도 어렵고 전력난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군사용 무기나 장비들은 이제 관련된 또 이런 유지 정비가 필수인데, 지금 제대로 된 그러한 부품이나 그런 수급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현존하는 재래식 장비에 대한 운용 능력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자체가 지금은 이제 퀘스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히 이런 뭐 수준만 보더라도 북한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 나라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죠. 자,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한 1시간 정도면 북한에서 한국에 어느 정도 포탄이 날라올까요? 만약에 진짜 전면전을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쏘겠죠? 일단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을 보면 북한과 우리가 만약에 전면전을 또 벌인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쏘진 않을 거니까요. 우리는. 그렇죠. 그 과거와는 좀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1950년대만 하더라도 뭐 고지전이라든가 이런 전투 형태가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지전보다는 시가전이나 그다음에 전투의 형태도 지금은 장사정화, 그러니까 초장사정화, 초정밀화되고 있는 경향 속에서 사실은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는 지금 지형상 종심이 짧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 수도권하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가장 인접해 있는 휴전선 인근의 도시 중에 예를 들어서 파주시랑 평양시를 보면 약 한 150여 킬로미터 정도 돼요, 거리상. 그런데 군사분계선 NDL 인근에서부터 서울 수도권까지는 40에서 5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휴전선 인근에서부터 대구까지가 약 한 200km 정도 돼요. 자, 그런데 북한이 사거리 200km 이상을 쏠 수 있는 대형 방사포들을 휴전선 인근에 다 배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유사시 북한이 일제히 휴전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그런 포문을 개발해서 이런 다양한 화력 투발 체계를 총동원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거리 안에 지금 사실은 대구까지는 사거리가 다 미치기 때문에 뭐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지역과 같은 수도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게 전 지역이 사실은 그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그리고 또 유사시 이러한 화력을 동원한 것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다고 하면 사실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의 방어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불리하죠. 그리고 뭐 수천만은 날라오고 있네. 그렇습니다. 그건 약 지금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약 한 2만 5천여 문에 달하는 다양한 투발 수단들을 동원한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이죠. 오히려 사실은 한반도에서 사실 핵무기가 필요할까 싶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 지형상 이 좁은 국토 면적에서 사실은 전략핵 한 발이면 순식간에 대도시가 사라질 수 있는데,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그 핵 사용은 전술핵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술핵에 버금가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략무기라고 할 수 있는 현무라고 하는 이런 괴물 미사일이 있는데, 탄두 중량 8에서 9톤 정도 되는 이러한 괴물 미사일, 사실 이건 현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K239라고 하는 천무, 이제 MLRS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포인데, 이 외에도 많은 우린 화력 투발 수단들을 갖고 있는데, 전술핵까지는 아니지만 전술핵에 버금갈 정도의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우리의 화력 체계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게 수도권을 조준하고 있는 휴전선 인근의
이런 북한의 이런 화력 기반 체계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핵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다량의 이런 화력 투발 체계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화학 무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WMD라고 하는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이라고 하는데 대량 살상 무기. 이거는 핵만이 아닙니다. 비단. 여기는 생화학 무기도 포함이 되는데요. 생화학 무기가 북한이 탄저균을 비롯해서 약 20여 종 이상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러한 생화학 무기를 생산 저장하는 시설로 의심하는 지역만 25곳이 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상정해 놓고 보면 뭐 북한의 핵무기만 떠올리시는데요. 오히려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이런 다량의 화력 투발 체계와 더불어 북한의 생화학 무기 등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무기보다도 더 끔찍하고 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죠. 자, 휴전선 인근의 화력 투발 무기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무섭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결국에는 쏘기 전에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의 선제공격 전략을 한국은 얼마나 빠르게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게 그쪽에서 쏘려고 하기 직전에 우리가 먼저 쏴서 못 쏘게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이제 일반인들께서는 네. 이제 우리가 군위성이라고 하면 이게 통신위성인지 정찰위성인지 잘 구분을 못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통신위성 하나도 보유하지를 못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으로부터 그 군 통신위성을 인차해서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군 통신위성을 우리가 자체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해 연말 우리가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렸고, 올 초에도 2호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보에 있어서는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정식 군대도 보유하지 못한 일본은 그래서 뭐 자위대 아닙니까? 네. 근데 자위대는 사실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이런 정식 군대도 보유하지 않았지만 군 정찰 위성을 8기 정도 보유한 것으로 일본은 지금 방위백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북한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감시 정찰하기 위해서는 최소 4기에서 6기 정도의 군 정찰 위성을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미국의 감시 정찰 자산을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의 또 군 정찰 위성을 통해서 북한 군부의 이런 동태를 우린 상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만약에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다량의 포문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포문에 사격을 가한다 치면 사전에 그런 징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병력 전개에 대한 병력 이동 움직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 군부 내에서의 이제 여러 그런 통신 이런 도감청을 통해서 우린 통신 신호들을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군 정찰 위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감시 자산 등을 통해서 군 동태를 면밀히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휴전선 인근에서의 대규모 화력 이런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 그 징후를 우리가 사전에 포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휴전선 인근에 다량의 이런 화력 체계들은 다 갱도화되어 있는 그 진지에 지하 갱도 시설에 있기 때문에 이 갱도 시설에서 이제 결국은 견인화되거나 자주화돼서 이제 포문이 열려서 포가 전진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이를 식별하고 위협을 식별하고 그다음에 식별된 위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응 시간이 충분할 것이냐? 사실 촌각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365일 24시간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동태를 감시 정찰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은 그 전력들, 감시 자산들을 투입하고 있고, 그 미국과의 이러한 그 공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튼 만약에 유사시에 뭐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은 이러한 휴전선 인근에서의 다량의 포격 도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전쟁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전쟁 징후가 이제 여러 징후들이 포착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북한의 그런 상시적인 그 북한 군 대비, 이제 북한의 어떤 군 도발 행태에 대한 다양한 그런 감시 정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북한군 동태를 상시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포착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만약에 북한이 정말 전면전을 각오하고서 휴전선 인근에서의 이런 다량의 그 화력 체계를 동원한 도발을 한다? 수도권 일대에
일단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사실상. 이제 얼마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사전에 포착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사실 이제 군사학에서도요 공자와 방자 즉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 중에 방자는 늘 불리해요. 공격하는 자가 늘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서 휴전선 인근에서의 다량의 화력 도발을 한다?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의 피해는 좀 불가피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쓰리시타까지 하셨던 장군님이 이제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북한에서 ICBM이든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말씀하신 포드를 쐈을 때 한국에 떨어진 시간이 뭐 3분 이내다. 사실상 한국은 그 미사일을 맞추면 좋겠지만 한국도 일단 미사일을 그 쏘는 데다가 그냥 일단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도 현실성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쏘게 되면 우리도 일단 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너무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 불안해하실까봐 또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면 일상생활이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이게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를 뭐 맞추고 한다라는 게 이런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2021년 9월 이미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퍼소닉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전력화 배치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청와대 안보실에 있으면서 대북 정보 담당을 했는데 당시 2021년 9월 북한이 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당시에는 우리 군 정찰 위성이 한 기도 없었고 당시에 북한이 동해상에 쏜 이 미사일의 궤적을 따라서 당시 동해의 해상에서 작전 활동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최첨단 구축함이 이지스함에서 북한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의 탄도 궤적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포착을 했고 두 번째 부산에 있는 그 그린파인더 레이더 기지를 통해서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사실 그 미사일이 무슨 미사일인지 정확한 재원이나 구체적인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당시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에 발사했다라고 미상의 발사체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냐고 그러는데 그건 탄도미사일이고 UN 대북결의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인데 왜 탄도미사일을 얘기를 못하냐 그러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탄도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인데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어요. 근데 당시 2021년 9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지만 우리 정부 당국이나 우리 군 당국에서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발사를 성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들 이제 전략화 배치를 한 나라는 사실 러시아가 유일했는데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사실 그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무 미사일이 이제 최대 속도 마하 5에서 마하 10까지 속도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도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에 이름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여튼 만약에 평양 인근에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하면요 서울까지 15초 안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5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당초 우리가 이제 MD라고 하는데요. MD는 미슬 디펜스의 약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사일 방어책을 뜻하는데 미사일은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쐈어요.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삼축체계 얘기를 하는데 삼축체계만으로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이 돼서 완료가 된 이후부터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의 현존하는 삼축체계만으로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뭐 이 얘기를 방송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는 그건 이제 우리 김 작가님께서 저는 보수적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미국 정보 관계자들하고 우리 측 관계자들하고 그리고 제가 국방대학교 있을 때도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따른 핵공격 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피해율을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사실 이 연구 영역은 이제 국방대학교에서 국가안보실 의뢰를 받아서 청와대에 그때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정말 불안해 하실 건데 사실 그 실험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청와대 안보실 벙커에 근무할 때인데 공군이 이제 지하 벙커에서 여기는 이제
핵 낙진이나 또는 핵 방사능에도 핵폭발 시에도 견딜 수 있는 지하 벙커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공군 장병들을 투입해서 이제 만약에 핵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지하 벙커에서 얼마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를 했는데 4일을 못 버텨요. 식량이 없네? 식량이나 식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 정화 시설까지 다 했는데 못 버티는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 인체에서 배출되는 소변과 대변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악취로부터 여기에서 이제 독소가 배출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 오물을 정화하고 오수와 폐수를 정화시키지 못하면 이게 사람이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식수나 그다음에 이런 또 뭐 식료품이나 그다음에 이런 공기 정화 시설까지도 다 완비를 했지만 결국은 이 정화 시설이 결국은 이걸 그런 이제 사람 인체에서 배출된 이런 소변이나 대변을 정화조에다 보관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화조가 포화가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4일을 못 버티더라니까요. 그래서 핵 낙진이나 핵 방사능 피폭이나 뭐 이러한 모든 핵 공격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지하 벙커는 견뎌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결국은 4일을 못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미국 쪽 관계자들이 한반도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핵 공격이 있을 시에 서울의 일반 민간인들의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했는데 그게 핵 공격 1일차부터 7일차까지의 경과를 봤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생존율이 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 인구 1000만이 채 안 되죠? 약 900만 정도 되는데 그럼 일주일이 지나면 만약에 서울 상공에 핵폭탄이 한 발이라도 떨어진다면 일주일이 지나면 생존율 0%라는 얘기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이 핵전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 드리는 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경각심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경각시 차원에서 네네. 그런 일이 있는다가 아니라